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6일 수요일 방송입니다. 하루 종일 시장보다는 이 미국 대선 결과 이거를 하루 종일 팔로잉 하는 과정에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어떤 스토리가 될 수 있는데, 처음에 이제 열었을 때 분위기하고 중간중간에 12시 넘어가면서 한번 변곡점이 확 들어왔기 때문에, 자, 근데 생각보다는 조금 싱겁게 결과치가 어느 정도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보거든요. 박빙이라고 좀 예측했던 것들이 조금 생각보다 그렇게 박빙이라기보다는 결과치가 어느 정도 오들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 그런 분위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힘든 분위기가 또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제 확실한 방향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거의 확실시하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되나, 한국의 입장에서 트럼프 정책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이게 관건이겠죠. 주식시장으로 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의 강화가 더 될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다 보고 들어오진 못했는데 상하원 쪽 관련해서 상원이 아마 공화당 쪽이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것 같고, 하원 쪽 이슈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하원을 만약에 또 공화당이 다 장악을 하게 되면 트럼프의 독주가 아주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 것들이 역시 어떻게 진행될지, 역시 이제 여러 가지 하원 쪽에 대한 이슈가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느냐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는 잘 못 봤습니다. 다른 것 좀 하느라 못 봤는데, 하원, 상원 이렇게 좀 나뉘면서 민주당, 공화당이 좀 이렇게 균형을 잡으면 글쎄요, 어떤 게 나올지, 공화당이 모든 게 공화당 수입이 되는 게 더 좋은 건지, 아니면 분리되는 게 좋은 건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균형을 좀 이루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라든지 이슈들이 많이 있죠. 일부 지금 말씀 주시는 분들 가운데 댓글창에서 테슬라가 나락으로 갈 것이다 말씀 주는 분이 계시지만, 테슬라는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 한 15% 이상 시간에서 급등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테슬라 부분은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분위기가. 그리고 일단 일론 머스크가 어쨌든 트럼프 쪽으로 배팅을 과감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주항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테슬라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잖아요. 우주항공 국방 이런 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트럼프하고 죽이 잘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평소보다도 약간 이번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섹터나, 오늘 물론 거기에 대한 섹터가 분명하게 좀 갈려지는 모습이 있는데, 그런 것들 중심으로 오늘 섹터 이야기를, 오늘 시장을 기본으로 이 대선 결과에 반영되는 영향이 어떨지, 이 부분을 또 섹터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열님 들어오셨고요. 서보현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김효주님 이렇게 새롭게 들어오신 것도 봤고요. 첫사랑님, 우유빛깔 박근영 항상 설렙니다. 첫사랑님, 임루비 언니님, 네, 반갑습니다. 이웃님 반갑고요. 뿔란천사님 반갑습니다. 계란돌돌마리님 반갑고요. 호텔 크라상님, 수시아님, 그리고 하하하님, 그리고 껄껄님 이렇게 말씀 주시고요. 와이키키님, 이웃님, 등골아빠님, 41258님 쭉쭉 들어오셨고, 티파네님, 타시기님 이렇게 들어오셨고요. 사랑초님도 들어오셨고, 이렇게 쿠쿠쿠님, 서창민님, 리시안님 들어오셨어요. 아르타크세르크세스님도 들어오셨고요. 어렵습니다. 파랑새님 정도 들어오셨고, 맥가이버님, 우우님 이렇게 말씀도 주셨고요. 대부분 오늘 이야기가 역시 이제 대선 관련된 이야기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보니까 재밌는 댓글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위에 이 점퍼를 하나 입고 왔거든요. 패딩 점퍼. 좀 추워가지고, 이게 늙으면 좀 추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입고 왔는데, 코인에서 돈 벌어서 산 것 같다 말씀 주시는데, 전 코인을 아직은 안 합니다. 그래서 큰 돈을 못 벌었어요. 코인을 했어야 되는데, 네. 제가 두 가지 딱 지금 후회하는 게, 코인을 못한 거하고, 좀 어렸을 때 부동산을 몰랐던 거, 부동산을 몰랐던 거, 두 개를 아주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은 제가 이제 재건축 관련된 일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코인은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잘 못하고 있어요. 어렵죠.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니까 일단 감기 유의하시고 시장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동향입니다. 코스피는 15포인트 상승 출발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 2,591포인트로 시작을 했는데요.
반도체와 소부장이 일부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와 화장품, 전선과 변압기, AI 챗봇, 카메라 모듈, 원격 진료와 낙태, 태양광과 원전, 톡신, 미용기기, 게임과 여행, 우주항공 등 강세 출발 보였습니다. 자, 처음에 출발했던 것 가운데 강세 출발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면 여기에 뭐가 나왔죠? 아까 낙태라든지 그 다음에 태양광, 원전 이런 쪽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역시 아침에는 우리가 대선 관련해서 결과치를 보기 전까지는 해리스 쪽에 대한 약간 낙관론이 일단 장 초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출구 조사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지만 트레이스의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시장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섹터들이 일단 움직임이 좋았는데 미국 주시장은 일단 대선 불확실성 해소 기대에 3대 지수가 모두 어제는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11번의 대선 중에 9회, 9회 정도가 상승 경험을 하면서 전통적으로 대선 당일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모든 업종과 시총 15위까지 미국 주시장은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엔비디아 시총 1위를 탈환하는 모습까지 보였고요. 팔렌티어 같은 경우도 23.5% 급등하면서 호실적 긍정적 가이던스에 AI 관련주도 장 초반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해리스 우세론이 일단은 뭐 어제 미국 시장에도 좀 있었기 때문에 미국제 10년물은 1.9bp 하락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고 달러 인덱스도 0.4%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지금 미국 쪽에서도 해리스 쪽에 약간 우위 쪽으로 전망을 또 한 부분도 분명히 시장에 반영을 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자 국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현선물 순매도에 지수 상단이 제한되는 가운데 출구조사 영향 때문에 장중에 등락이 계속 지속됐습니다. AI 반도체는 젠슨왕 CEO의 HBM4 공급 일정 단축 요청 이후에 강세가 좀 더 이어졌고 엔비디아 강세도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었고요. 원전 같은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 MOU가 서명했다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긍정적인 포인트도 있었습니다. 방산업종은 LIG 넥스원이 영국 방산업체와 MOU 체결 소식에 강세였고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감도 지속됐고요. 실적도 도전 비전이 3분기 영절 실적 기준 컨센을 하회했지만 별도 기준 영업이익률 개선이 부각되면서 약간 급등세가 나타나는 모습도 보였고요. 자, 신규 상장 종목 중에서는 더번 코리아가 금일 신규 상장하면서 일단 장중에 초반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통신 같은 경우는 KT가 전일 밸류업 관련된 공시를 내면서 기존 주주 환원 정책에 더해서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 소각 약속을 보이면서 KT, LGU 플러스, SK텔레콤도 장 빠지면서 그래도 버텨줬고요. 플러스권에서 코스닥은 코스피와 비교해서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 때문에 더 반영이 되면서 분위기가 오전장이 나쁘지 않았는데 금투세 폐지 결정이나 중국의 비자 면제 조치 이후에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을 하는 모습을 코스닥이 최근에 보여줬고 오전장 장 출발하는 그 시점 정도에도 상당히 그래도 코스닥이 괜찮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 업종들도 위메이드가 3분기 영업이 흑자 전환했다. 이러면서 G스타 2024 임박에 따른 기대감도 게임 업종에 반영이 됐었고요. 폴라리스 AI라든지 한글과 컴퓨터 같은 AI 관련된 종목들도 AI 소프트웨어 쪽이죠. 이 팔렌티어 관련된 호실적 때문에 역시 굉장히 최근에 흐름이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12시를 지나는데 이때가 상당히 큰 변곡점이 됐던 겁니다. 정확하게 12시가 좀 지나면서 트럼프 당선 확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주가 지수 선물이 그 시간부터 급락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양시장 마이너스 전환했고요.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거의 육박하는까지 달러 강세가 나타났고 비트코인이 사상 첫 74,000달러를 돌파하면서 한국 기준으로는 비트코인이 1억이 넘는 가격에 거래가 됐죠. 미국 선물은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반면 법인세 인하 등의 미국 기업들에게는 유리한 결과로 나타났고 자, N 달러 같은 경우도 105엔대까지 막 올라가는 이렇게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N이 이렇게 약세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면 일본은 수출 관련 종목들 이런 거 좋아지겠네. 그러면서 반도체주도 일본 시장에서 테라다인이나 반도체 상당히 급등을 했죠. 그래서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다르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대만 시장도 오늘은 플러스권이었어요. 그리고 홍콩 시장만 좀 안 좋았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다 플러스권이었는데 홍콩도 들어맞고 한국도 들어맞고 엄청 기분 나쁩니다. 그런 것들 있었고요. 자, 일본이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수출주에 좋다. 그래서 반도체 날라갔다. 근데 한국은 왜 빠지죠? 한국은 뭐 그런 것들, 뭐 IRA 보조금 때문에 뭔가 뭐 부정적일 수 있다. 뭐 이런 논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같은 논리로 보면 뭐 한국도 지금 원달러가 1,400원대까지 거의 왔기 때문에 수출주가 사실 좋았어야 되는데 일본 논리로 따지면. 근데 한국은 오히려 부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시장이 굉장히 취약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국내 시장의 어떤 기관들의 역할이 너무 없고 외국인들의 조그만 뭐 매도에도 흔들리고 막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을 받치고 있는 수급이 좀 없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개인 빼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뭐 얼마나 올리겠습니까? 주가를.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게 진행되는 것들이 역시 오늘 상당히 좀 실망스러웠다. 시장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아쉽죠. 그래서 뭐 일반 뭐 개인 투자자들이 약간 우스갯소리로 그냥 뭐 국장을 포기하고 그냥 미국 국장으로 간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게 이런 현상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사진을 먼저 첫 번째 사진 띄워주세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2시 지나면서 흐름들인데 이게 뭐 장중에 이렇게 캡처가 된 그런 내용들인데 10년물 국채금리가 미국 국채금리가 뛰었어요. 4.4%가 넘어가면서 뛰었는데 아마 뭐 기본적으로 마지노선은 뭐 트럼프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단 미리 움직인 점도 좀 있다는 점에서 1차적인 저항선은 10년물 국채금리가 한 4.5% 정도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게 더 치고 올라갈지 아니면 거기서 저항을 받고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갔다. 이게 재정 적자 때문에 뭐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유로 달러 환율도 보시면은 뭐 역시 달러 강세가 확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74,000달러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은 어렵게 가고 있는 겁니다. 뭐 비트코인이 워낙 많이 올라가서 오늘 관련주 가상화폐라든지 STO 관련주들도 급등을 했는데 물론 모든 주식이 다 급등한 건 아니고요. 특정 주식들 뭐 우리기술투자나 뭐 이런 몇 개 종목들이 이제 날아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장중에 윗꼬리를 달기도 좀 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은 좀 봐야 된다. 근데 역시 비트코인을 뭐 봤을 때는 뭐 누가 됐든 간에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표 때문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우호적인 정책이 나올 것이다 이야기는 계속 되고 있어서 역시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걸로 보입니다. 자, 코스피는 트럼프 재집권 시에 미중 무역 갈등의 피해국으로 이렇게 생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한국만 유달리 좀 두드려 맞은 느낌도 좀 들고요. 주요 업종들이 민주당 IRA 혜택이 사라질 것에 대한 우려도 있으면서 하락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상당히 급락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이야기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에도 공약으로 언급했던 발언들이 실제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만큼 그대로 똑같이 100% 실현될 것이냐 문제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다 이야기는 되는 것 같고 추가적인 확인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물론 그런 센티적인 부분에서 역시 단기적으로 좋지 못한 섹터와 좋은 섹터가 연결될 수 있는데 과거에 트럼프 재임 시절에도 트럼프 1기 때도 보면은 이렇게 IRA나 여러 가지 지원 있잖아요. 신재생 관련된 지원 이쪽이 정책적으로 그다음에 예산이 상당히 높게 계속적으로 집행이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된 이런 정책 관련된 자금들은 집행이 그대로 됐었다는 거죠. 그래서 센티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IRA 폐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너무 많이 빠졌을 경우에는 오히려 뭐 또 이렇게 기회가 또 될 수 있다는 뭐 의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가 또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업종별로는 그 기계, 통신업, 의약품이 강세였고 반면 화학과 철강, 금속, 원수창고가 약세였습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역시 뭐 올라오기 때문에 2차 전지나 전기차, 친환경 섹터, 트럼프 피해 업종으로 이야기되는 쪽이 하락세를 보였고요. 대표적으로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 등도 별로 안 좋았고 현대차 등 주요 피해 업종 뭐 이런 쪽도 역시 대형주도 하락하면서 지수 약세에 견인했습니다. 한화솔루션 등의 뭐 태양광도, 친환경 에너지 쪽도 업종이 약세였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코스피 지수
그러니까 시장 지수에 대한 전체적인 매도가 또 나왔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삼성전자도 일단 매도세가 출회되면서 대형주 약세를 좀 이끌었고, 트럼프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 가운데서는 역시 방산,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HD 현대중공업 등의 조선업, 그리고 금융업, 왜냐하면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또 급등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금융업종까지도 국내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남북 경협 이런 관련해서 건설기계, HD 현대건설기계 등의 강세였고, 그러니까 좀 재밌죠. 자,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뭐 남북 경협, 협력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방산도 같이 올라가는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방산은 뭐 전쟁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해야지 또 올라가는 섹터로 볼 수 있는데, 재건과 평화 이런 쪽도 같이 올라가고 방산도 올라가고 희한한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서 약간 어쨌든 좀 혼재된 분위기로 나타났다 볼 수 있겠고, 자,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 MOU가 서명을 완료됐다고 밝히면서 약간의 뭐 원전 관련주도 움직였습니다. 코스닥은 2차 전지 업종 하락하면서 지수 약세 견인했고, 업종별로는 비금속과 금속 강세였던 반면 금융과 일반 전기전자는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조금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누가 당선되든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본다면, 과거에도 민주당이나 공화당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대선 이후에는 대부분 시장이 조금은 상승 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런 이야기도 되고 있고요. 지금 뭐 미국 선물 쪽 보시면 미 선물이 급등입니다. 급등. 그리고 특히 러셀 2000이 엄청난 급등을 보이고 있고요. 다우, 그다음에 뭐 S&P, 나스닥 다 굉장히 급등이거든요. 특히 중소형주 러셀 2000이 급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좀 더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미국이 급등인데 우리는 뭐 장중 급락까지 나타났으니까 거꾸로 가고 있어서 이게 상당히 좀, 물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법인세 인하 등으로 인해서 미국의 기업들에게 상당히 좋은 호재로 느껴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관세 부과라든지 여러 가지 뭐 압박, 뭐 통상 압력, IRA 폐지 우려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 빠지는 게 사실은 좀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서 섹터별로 오늘 이야기를 좀 드리기 전에, 자, 그럼 매크로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시장에 대해서. 자, 그러면 첫 번째 자료 하나 들어보면 하나증권의 자료입니다. 과거 트럼프 당선 이후에 각국의 BM 관련된 자료를 하나증권에서 냈는데, 이 부분을 자료를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 좀 띄워주세요, 피디님. 예, 주시면은 과거 트럼프 당선일 전후의 섹터별 흐름인데요. 특히 에너지, 금융, 소재 섹터 성과가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보면은 에너지, 금융, 소재 섹터 이쪽으로 긍정적이었고요. 산업재하고 IT 역시 긍정적인 흐름이었고, 집권 2년차 인플레이션 등을 감안했을 때 긍정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녹색으로 칠해진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 그리고 약간 붉게 보이는 쪽이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소재업종, 그 산업재, 뭐 금융, 뭐 에너지, 뭐 전통적인 에너지 사업을 또 트럼프가 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움직임이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필수 소비라든지 이런 쪽이 조금 힘들게 나타났고, 헬스케어 약간 쉬었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도 약간 쉬는 모습을 보이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 에너지, 금융, 소재 섹터, 그 다음에 산업재, IT 이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섹터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 드리면 두 번째 자료를 좀 띄워주십시오. 선거가 끝나면 불확실성 해소 모멘텀이 나타날까라는 뭐 흐름인데요. 하나증권 자료입니다. 역사적 순간들에 대한 뭐 과거 경험치를 보면은 우리가 총 12차례 대선 경험을 해왔습니다. 1976년 이후부터 12차례 대선 경험이 있는데, S&P 500 수익률 기준으로 본다면 대선 직후부터 다음 해까지 상승 흐름이 관측됐다. 12차례 중에 9번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대선 직후부터 그해 연말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연말까지 상승 흐름이 관측됐는데, 이것도 12차례 중에 9번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단 하락이 관측된 몇 번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 2000년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와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가 포함됐기 때문에 아주 특수한, 완전히 뭐 시장의 어떤 경기가 부러지고 이렇게 힘들었던 그런 쪽 빼고 나면 나머지 일반적인 사례는 다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어쨌든 S&P 500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은 일단 대선이 끝나면 주가들은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또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자, 다울투자증권에서 오늘 이야기를 또 했는데요. 뭐 연말까지는 단기 반등세 시행 가능한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대외변수 불확실성 해소를 인식한 부분, 그리고 이익 추정치 하향폭이 좀 둔화된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이익 추정치가 많이 대폭 하향 조정됐는데 추가적인 하향폭이 조금 둔화되면서 어느 정도 바텀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고요. 11월 또 계절성을 기대한다. 11월, 12월이 또 국내 시장이 수익률이 좋았던 달입니다. 11월이 특히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한국이 11월이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던 달이고 12월도 그에 못지않게 수익률이 좋았던 달입니다. 금투세도 폐지가 일단 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는 점도 긍정적일 수 있고요. 물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좀 더 무게를 둔도 있고 중소형주,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지금 러셀 2000이 급등하는 걸 보면 중소형주 쪽으로 좀 더 매기가 갈 수도 있다 이야기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코스닥의 투신 개선과 거래량 회복, 거래 대금 회복 여기에 기인하면서 11월 이후에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연말까지는 다울투자증권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 빈집 소외주라든지 조정받은 기존 주도주에 주목을 하자 이야기를 나왔는데, 결국은 중국 모멘텀까지 지속적으로 붙을 수 있는 쪽은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호텔 레저, 화장품 이쪽을 봐야 된다 이야기를 했고요. 기존 주도주 중에서 9월, 10월 2개월 연속 기관의 순매도가 아주 강하게 이어진 동시에 수익률이 부진했던 섹터는 제약바이오와 조선인데 연말까지 이쪽 섹터도 봐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소프트웨어, 호텔 레저, 화장품, 제약바이오, 조선 이쪽으로 보자는 겁니다. 오늘 조선업종도 괜찮았잖아요. 뭐 그런 것들 이야기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섹터별로 지금 이제 11월 이후에 어느 섹터를 조금 더 우리가 관심 있게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힌트를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런 것들까지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또 뭐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 해서 뭐 우리가 뭐 죽기라도 하겠습니까? 죽지는 않죠. 그러니까 또 잘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혜롭게 또 대응을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겪어봤으니까요.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을 거예요. 변한 건 없을 거니까 대응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오늘 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 뭐 당선 거의 확실시 이런 이야기 때문에 결국 올라간 쪽은 뭐 방산, 전쟁 테러, 우크라이나 재건, 뭐 남북 경협, 그 다음에 원전 쪽도 올랐고요. 그 다음 비트코인 쪽도 올랐고, 반면 이제 해리스 수혜주로 거론됐던 일부 2차 전지, 풍력, 태양광, 신재생, 그 다음에 일부 뭐 마리아나, 뭐 이런 낙태 피임 이런 쪽도 상당히 좀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극명하게 섹터가 좀 갈리니까 이런 것들도 머릿속에 좀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섹터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일부 반도체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지금 지난밤 미국 시장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을 나타냈고요. 엔비디아, 뭐 AMD, 뭐 TSMC 등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다우 지수 편입 기대감이 있는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11월 8일 기준으로 아마 인텔을 대신하나요? 엔비디아가 다우지수 편입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좋은데, 근데 국내 리포트를 보면 엔비디아가 다우지수 편입에 대해서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추종하는 자금이 현재 엔비디아가 있는 시장보다는 다우지수 쪽에 추종 자금이 훨씬 더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다우지수로 이제 편입이 되더라도 추종하는 자금이 기존 시장보다 엔비디아 추종 자금이 좀 적기 때문에 이런 편입에 대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뭐 트럼프 당선 이후에 지금 이야기가 도는 것들은 결국 법인세이나 이런 등등과 관련된 기업 쪽에 상당히 조금 우호적인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시장은 일단은 급등세로 가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AI 칩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 전망이 지속되고 있고요. 투자은행 윌리엄 블레어는 보고서를 통해서 빅테크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를 이유로 향후 2년 동안은 엔비디아의 매출과 이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한다라고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반도체가 올라오기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팔렌티어가 주가 급등을 하면서 AI 관련된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도 지금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봤고요. 그리고 뭐 전력 설비 전선주도 오늘 같이 AI 쪽 이슈가 같이 불거지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고, AI 관련된 전력 인프라 관련된 뭐 GST 등의 냉각, 액침 냉각 이런 종목들도 같이 좀 눈에 띄는 종목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섹터입니다. 제약바이오가 상승세를 보이는데, 역시 오늘 오전에 알테오젠, 리가겐바이오 상당히 조금은 뭐 마이너스권으로 가기도 했지만
급반등을 주면서 4% 이상 장중 플러스를 나타냈고 장 막판에도 플러스를 유지하면서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뭐 그다음 바이넥스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좋았어요. 뭐 에이프릴 바이오, 뭐 이런 ABL 바이오 뭐 이런 쪽도 요즘에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ABL 바이오도 오늘 올랐나요? 네, 전체적으로 바이오가 일부 괜찮았고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이쪽도 상당히 괜찮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오늘 플러스권으로 마무리했고요. 조금 아쉽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플러스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상상인증권에서 보고서를 통해서 뭐 제약바이오 산업의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이야기를 했고 역시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과 성과가 확인된 기업의 주가 상승이 관찰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2015년 R&D 활성화가 되면서 약 10년 차 맞이하고 있는데 성과를 확인할 시기에 거의 도달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섹터 내 호재가 다소 좀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분기에 분기 매출 1조 원을 최초로 달성하기도 했고요. 미국 시장에서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와 그다음에 녹십자의 알리글로 매출 호조 소식도 이어지고 있고 유한양행의 라지크루즈가 국산 항암 신약 최초로 FDA 승인을 획득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호재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그 외에도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아리바이오 등의 기술 이전이 성공했다는 점도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으로 긍정적인 이슈로 볼 수 있겠습니다. 상반기에만 약 4조 원 정도 규모 이상의 계약이 성사됐죠. 이런 것들도 알테오젠, 리가켄이 잘 안 빠진 이유도 이런 것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속 임상 관련된 결과가 나오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계속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약바이오 쪽의 수익률 상승이 좋아지는 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환경도 물론 있겠지만 긍정적이지만 그 외에도 글로벌 시장에서 상업화가 가능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많은 이벤트들이 올해 보여줬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의 흐름들도 좋고, 또한 제약바이오 쪽은 역시 뭐 누가 당선이 되든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거기에서 범주에서 벗어나는 상당히 그러니까 별로 영향받지 않은 긍정적인 섹터로 볼 수 있다는 점, 이것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계속 좀 봐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상인증권 이야기인데요. 자, 과거에 보면 2015년가요? 한미약품의 라이센스 아웃, 에러가 있었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셀트리온의 최초 미국 진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쩝니까? 2018년도에 바이오텍 중심의 급등을 나타났죠. 임상 성공 기대감 등이 좀 있으면서 시장이 올랐고요. 그 중간에 2016년도에는 한미약품 뭐 기술 반환 뭐 이런 것들이 좀 악재로 작용했고, 그 다음에 2019년 인보사 사태가 있었고 신라젠, 뭐 헬릭스미스 등의 뭐 임상 실패 이런 것들 때문에 제약바이오 좀 좋지 못했는데 2000년도와 2021년 관련해서 코로나 특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23년도 정도에는 금리 인상, 막 엔데믹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치료제 임상 실패 이런 것들도 뭐 관련된 부분들이 좋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다시 고개를 들고 올라오는데 역시 대형 제약사의 수출 호실적, 그 다음에 바이오텍 대형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신약 FDA 승인 이런 것들이 호재로 나타나면서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이제 뭐 고개 들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종목들마다 조금은 이렇게 따라가면서 좀 더 제약바이오 쪽을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경남제약, 진양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펜젠, 대웅제약, 녹십자 이런 종목들도 주가들이 흐름을 좋게 긍정적으로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상당히 제약바이오는 아무튼 뭐 지금 거리낌 없이 올라가고 있어서 상당히 지속적으로 좀 일부 포트에 그대로 갖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네, 그런 것들도 한번 좀 포트에 그대로 유지를 좀 해보시는 것도 지금 괜찮은 뭐 포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섹터는 자, 화장품주예요. 오늘 실리콘투하고 펌텍코리아 이런 종목들 상당히 주가가 좋았습니다. 한국 콜마도 일단 플러스로 마무리를 하긴 했는데요. 자, 사진을 좀 띄워드리면 미국 내 국내 화장품 점유율 상승입니다. 이 보시면은 미국이 수입하는 화장품 물량 중에 한국의 점유율이 무려 28.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관련된 미국이 수입하는 화장품 가운데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의 9월 점유율이 발표됐는데 시장에 우려가 많았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가이던스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었지만 훨씬 좋게 나온 거죠. 그래서 북미 시장, 미국 시장은 죽지 않고 있고 한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것을
검증, 입증을 해줬던 어떤 그런 데이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의 마켓쉐어,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의 한국 화장품의 마켓쉐어는 28.7%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수출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화장품 산업에서 항상 경쟁 강도를 갖고 있는 프랑스의 점유율은 11.7% 정도 수준이죠.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극이 거의 더블 이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이슈로 나타날 수 있고요. 지난 6개월간 화장품 섹터 주가가 여러 가지 이유로 부진했지만 역시 뭐 피크아웃 이야기도 있었고요. 미국에서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좀 더뎌지는 것이 아니냐, 점유율이 뭐 크게 늘지도 않는다, 뭐 이런 논리로 많이 팔았죠. 그래서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한편 오늘 발표된 데이터만 놓고 보면 미국 화장품 산업에서 경쟁 강도에 대해서는 걱정할 이유가 좀 없어 보여요. 그리고 너무 싸 보입니다. 화장품이. 최소한 한국 화장품 인기 상승에 대한 우려는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한투증권의 자료도 그런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이제 실리콘2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역시나 미국 쪽의 수출 지표가 좋아지는 것은 실리콘2하고 연동이 직접적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2가 이러한 기본적인 바탕으로 인해서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상당히 좋은 실리콘2의 3분기 실적이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화장품 섹터의 단기 방향성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 볼 수 있겠고, 생각보다 실리콘2가 3분기 별로 안 좋았다 그러면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화장품이 오히려 방향성이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지금 실리콘2의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이 전체 화장품 섹터의 좀 방향성을 조금 잡아줄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기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잘 나온다 보기는 힘들지만 좀 기대감을 갖고 있을 만큼 일단 9월 달에 미국 쪽 수출 지표가 엄청나게 높게 잘 나왔다, 역대 최고치 나왔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증권인데요. 이 보시면은 막대 그래프인데 제일 아래쪽이 프랑스, 그 다음에 위로 갈수록 흐름들이 나타나는 게 한국, 그 다음에 캐나다, 이게 미국 쪽의 점유율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수입하는 화장품 가운데의 이제 점유율이죠. 보시면은 프랑스가 지금 19% 이 정도까지 계속 유지가 되다가 프랑스가 17%로 이제 날아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 점유율이 지금 22%까지, 수입하는 물건들의 점유율이 22%까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캐나다가 13%, 그 다음에 이탈리아 12%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일본, 중국, 기타가 있는데 역시 한국의 점유율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아주 강자로 느껴지는 프랑스를 제치고 거의 더블 이상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흐름들이 이루어지면은 정말 프랑스를 제치고 점유율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여드리면 하나증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결국은 트럼프 노믹스의 보호무역주의가 메이드 인 차이나 가격 경쟁력을 박탈하는 우려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화장품의 주요 기업들의 중국 생산 비중을 보면은 엘프 뷰티라든지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쭉 보시면은 글쎄요, EPC라든지 코티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중국 쪽에 관련된 보호무역주의가 되면서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거죠. 지금 일률적으로 60% 관세 부과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일단은 미국 화장품 기업 중에 생산 비중이 높은 기업들, 그러니까 미국 화장품 중에 중국 쪽에서 생산 비중이 높은 기업들, 특히 엘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으면서 빠지고 있는데, 자,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트럼프 1기에서 중국에 징벌적인 관세 부과를 하고 나면서 중국의 대미 화장품 수출 영향이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왼쪽도 보시면은 미국의 중국 화장품 수입 비중이 21%에서 반토막 났고요. 오른쪽 보시면은 색조와 기초를 봤을 때 특히 이 기초 화장품도 빠졌지만 색조 같은 경우에 급격하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집권 1기 동안에도 중국의 징벌적 관세 부과하면서 중국의 대미 화장품 수출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빠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약간의 부정적 요소도 있습니다. 중국산 수입 물품에 대한 전반적인 중과세 부과되면서 중국 쪽도 경기가 부진할 수 있죠. 왜냐하면 중국 제품이 미국 쪽으로 수출하기가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중국의 경기 부진이 되고, 그러면 중국 내에서의 여러 가지 소비가 위축되면 이제 한국 화장품도 중국 내에서의 소비가 조금 줄어들 수 있다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커버리지 기업들 나오는데 중국의 매출도가 노출이 얼마나 많이 되고 있냐 봤을 때 LG생활건강의 노출
노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맥스 노출도가 상당히 높죠. 아모레퍼시픽 이런 애들은 중국에서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면 좀 부정적이겠죠. 근데 그다음 보시면은 한국 콜마라든지 코스메카 코리아, CNC 인터내셔널 이런 쪽은 중국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한 자리 숫자 초반, 중반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많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20% 이상 이렇게 중국 내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 비중이 좀 낮은 회사들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요소가 제한적이다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 그러면 이제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되면 일부 한국에서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중국 화장품 수입 중 카테고리 보면 색조와 기초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브랜드사들이 어떻게 돼요? 생산 기지를 중국이 아니라 한국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인건비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싸기 때문에 갈 수 있겠지만은 특히 색조가 많이 무너졌죠. 당시에 트럼프 1기 때. 그리고 기초도 무너졌는데 특히 색조가 많이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ODM사의 국내 색조 비중이 조금 높은 쪽 등등을 포함한 ODM사들은 미국의 기업들이, 미국의 화장품 기업들이 중국으로 못 가고 한국으로 ODM을 돌릴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브랜드사 가운데 생산기지 변경에 대한 논의가 의지가 피력되고 있고 그 수혜를 한국이 볼 수 있다는 것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ODM사들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다. 국내 인디 브랜드사들과 관련된 부분들도 긍정적이지만 미국 브랜드사들이 중국을 가지 않고 변경하는 생산 기지를 변경하는 것도 반사 수혜가 한국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ODM사들의 국내 색조 비중인데요. 보시면 CNC 인터내셔널 물론 3분기 실적이 조금 삐끗할 수 있다 이야기도 돌면서 조금 부진한데 4분기는 역시 회복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색조 비중이 높죠. 그리고 코스맥스라든지 뭐 한국 콜마 그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종목들도 색조 비중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 브랜드들의 생산 기지를 한국 쪽으로 돌리는 ODM 쪽에 이런 색조 비중이 있는 회사들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화장품 섹터를 좀 이렇게 지켜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섹터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 재집권에 대한 약간의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겠네요. 미국의 화장품주가 빠진다고 해서 한국이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최근에 우리가 보면 뭐 로레알이나 여러 회사들이 이제 MS가 빠졌다 안 좋다 이야기 나오지만 자, 근데 한국 인디 브랜드가 더 높게 올라가면서 시장을 뺏었기 때문에 그쪽이 좀 안 좋아지는 거라 같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섹터입니다. 국내 전력설비 긍정적인 전망 분석에 관련주들이 오늘 올라왔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십시오. 이게 이제 엄브레라 리서치 쪽에서 올려주신 JP모건 쪽에 자료를 올려주신 건데요. 아시아 전력 장비 3분기 리뷰 4분기 전망이라는 리포트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시아 전력 장비 종목들의 3분기 실적은 엇갈리고 있지만 4분기에는 엄청 좋아질 것이라는 내용의 이야기고요. 한국의 변압기 수출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고 있고 10월에 대미 수출은 전월 대비 플러스 60%나 급증했다는 겁니다. 4분기 실적은 3분기 대비로도 50% 이상 성장할 거로 본다면서 변압기, 전선 이쪽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동종업체들의 3분기 실적은 고전압 장비의 지속적인 강세를 시사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튼 같은 경우도 3분기 24% 매출 성장, 30%의 마진율로 현지 전기 사업에서 선전하고 있고 뭐 GE 베로나가 보노바 같은 경우 이제 GE 같은 경우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연말까지 수주장구가 3배 이상 기존에 증가할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WEG 같은 경우도 발전과 T&D 부분의 해외 매출이 55% 성장하면서 3분기 사상 최고 GPM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겠고 ABB라든지 슈나이더 일렉트릭도 전기와 관련 부분에서 높은 성장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미국 대선 결과가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은 대선 결과가 전력 장비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포지션을 추가할 수 있는 기회로 본다는 거고요. 그래서 전력 설비 쪽을 이번 대선 영향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인프라 관련된 쪽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의 전력 소비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의 설비 투자 발언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계속 강세를 좀 시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했고요. 자, IRA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조금이 완전히 폐지되는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만약에 발생을 하더라도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배치는 17% 정도만 감소할 것으로
BNEF가 전망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 다른 재생에너지도 다 봐야 되는 거고요. 같이 적용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아시아 지역 내에서 JP모건 입장에서는 현대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을 국내에서 아시아 쪽에서는 한국 주식 가운데 선호를 한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보면은 뭐 일진전기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최근에 모습이 좋아요. 일진전기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역시 아직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선과 변압기 쪽도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대선과 연관해서 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트럼프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던 방산과 조선 이쪽도 오늘 장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 자, 하나증권에서 오늘 이제 장중 코멘트를 냈는데요. 방산 같은 경우는 뭐 글쎄요, 트럼프 당선이 이 방산의 직접적인 실적 성장의 트리거가 뭐 바로 된다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평가를 했지만, 다만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를 했는데, 자, 첫 번째, 바이든 이후에 행정부의 국방비 증액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지만 트럼프 당선이 되면 증액의 폭이 또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토 쪽에서도 결국은 트럼프가 방위비 증액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국방비 증액이 계속적으로 글로벌 국방비 증액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트럼프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동 정세 불안이 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수주가 상당 부분 중동에서 또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국내 방산업종의 긍정적인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조선입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국내 조선업 실적 성장을 이끌 걸로 보는데, 에너지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결국은 석유나 가스 공급을 계속 전통적인 에너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석유와 가스 공급을 계속 늘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LNG 수요나 공급의 증가가 전망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국내 조선업의 업황이 상당히 좋은 것은 LNG 관련된 운반선에 기인하기 때문에, 한편 LNG 수요 공급이 지속 증가를 하게 되면 국내 조선사의 LNG 운반선 수주가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LPG라든지 그다음에 암모니아도 포함되면서 긍정적인 수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 신규 수주 기준 LNG 운반선은 국내 조선사가 약 점유율이 7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역시 상당히 수혜를 집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LPG나 암모니아 운반선은 이를 상회하는 점유율을 갖고 있으면 70% 이상 넘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LNG 밸류체인에 위치한 기자재 업체들, 예를 들어서 뭐 엔진이라든지 본행제, 그다음에 탱크 이런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도 동반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조선 업종들도 트럼프 당선에 대한 수혜 업종으로 코멘트를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섯 번째입니다. 오늘 AI 인공지능 업체 팔렌티어 주가 급등이라든지 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 5억 달러 투자 유치 소식이 이뤄지면서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미국의 인공지능 검색 엔진 스타트업인 퍼플렉시티가 90억 달러 약 12조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아서 5억 달러 약 6,900억 규모의 투자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의 생성형 AI에 주목받으면서 투자자의 관심을 이끄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올해만 4차례 정도 투자를 유치를 했다, 성공을 했다 이야기 나오는데, 퍼플렉시티가 생성형 AI 검색 엔진 기업으로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기업 구글과 챗GPT 공개로 AI 시대의 포문을 열었던 오픈 AI와 경쟁할 것으로 전망을 미국 시장에서는 하고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AI 관련주들이 일단 주가들이 올라왔다 볼 수 있겠고, 특히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AI 파일럿 개발 및 무인기 탑재 실증 과제 수행자 선정 소식도 알려지면서 주식의 주가의 긍정적인 분위기도 흘러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원전입니다. 원전에 대한 계속 운전 허가 20년으로 확대 검토 소식이 있다. 그 외에도 한미 원전 수출 협력 강화, 합의 모멘텀 지속에 원전 관련주가 일단 주가가 올라왔는데요. 자, 대통령실이 전일 원자력 발전소의 계속 운전 허가 단위를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역시 분위기가 좋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원전 수출 협력 원칙에 대한 MOU 가서명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 에너지부가 4일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원전 쪽에 분위기가 좋았고, 특히 BHI도 최근에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전기차를 통한 탈탄소, 그다음에
AI 시대 선도를 위해서 원전 재건에 대한 지원은 앞당기지고 있고 집권 정당과 상관없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역시 K원전 대선과 상관없이 수혜가 있다. 그래서 BHI가 최근에 주가가 아주 무섭게 올라가고 있죠. 이런 것들도 같이 이야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번째 마지막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1차 검정 심사에 대한 관련 업체 이의신청 불승인 소식에 일부 교육주가 일부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일부 언론에 따르면은 내년 학교 현장 도입을 앞두고 진행 중인 AI 디지털 교과서 1차 검정 심사에 대한 관련 업체들의 이의 신청이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교육부가 AI 디지털 교과서 1차 검정 심사 결과에 대해서 교과서 업체들의 이의 신청을 받았지만은 결국 승인해 주지 않았고 한 건도 승인해 주지 않았고요. 이에 따라서 초등수학 3, 4학년 부분에는 11개사 중에 총 2개사가 그리고 정보과학 과목은 중학교에 13개사 그리고 고등학교에 10개사가 출원했지만 중고등 각각 2개사만 최종 합격 여부를 기다리게 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러닝의 강자이자 초등학교 검정 교과서 상위 업체인 아이사라든지 교과서 발행 부수 1위인 M사까지 최종 불합격됐다고 알려지면서 결국 이런 것들이 분위기가 약간 안 좋아졌죠. 그래서 상위 업체가 떨어지니까 이 교육주 관련 쪽이 좀 더 주가가 부정적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좀 빠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평소보다도 다소 조금은 대선의 어떤 그런 결과치를 좀 빗대어서 종목별, 섹터별 이런 이야기도 같이 한번 설명드린 자리였습니다. 평소보다는 대선과 좀 연계한 이야기를 좀 같이 많이 드렸는데요. 이를 좀 바탕으로 좀 같이 공유를 하시면서 시장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시대가 또 2기가 열립니다. 그런 것들 중심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찬바람 많이 붑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이렇게 건강 유의를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I see you.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